네,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엔드노트 설치부터 엔드노트를 사용해서 MS 워드에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인 기본적인 엔드노트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노트 개요 및 설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 서지 관리 도구라고 이렇게 종류가 분류가 됩니다.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선행 연구 자료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시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논문을 작성할 때 인용 표기와 참고 문헌을 연구자가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나 학위 논문 형식에 맞춰서 편리하게 출력을 해준다라는 장점, 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으로는 사실 레퍽스나 조테로, 맨들레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과 달리 엔드노트가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엔드노트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월 현재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엔드노트 21.5 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설명드리고 시연 드리는 프로그램 버전은 엔드노트 21.5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위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 캠퍼스 이용자분들께서는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로 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엔드노트 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이 엔드노트 페이지로 오시면 엔드노트 윈도우 버전을 보통 윈도우 버전을 사용을 하고 계시니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맥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맥 OS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맥 버전은 크게 에러 없이 바로 다운로드해서 설치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신데요.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압축형으로 되어 있는 설치 파일을 반드시 압축 해제해 주셔야 프로그램 설치를 하실 때 별도의 프로덕트 키라든지 암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암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개인이 엔드노트를 구입했을 때 프로덕트 키를 가지게 되고 그 프로덕트 키를 입력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만 해제해 주시면 별도의 기간 라이센스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고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윈도우 오피스, 워드 파일이라든지 엑셀, PPT 파일, 아웃룩 이런 것들이 같이 켜져 있으면 설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유의사항 참고하셔서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부산 캠퍼스의 이용자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부속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각 부속병원 의학도서실 홈페이지로 가셔서 메뉴 확인하시고 도서관 자료실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같은 방법으로 설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엔드노트를 실행했을 때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대로 엔드노트의 기관명이 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슬라이드에 캡처해 놓은 대로 엔드노트 실행할 때 기관명 인식이 되어야 하고 워드 파일에도 이렇게 엔드노트 리본 메뉴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드노트 버전이 현재 21.5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엔드노트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헤어백 체크 for updates라는 메뉴를 가시면 실제로 최신 버전 21.5로 업데이트를 해주기도 하고 현재 몇 버전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설치 프로그램은 21버전, 21.0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활용을 하시려면 이 부분 업데이트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아웃풋 스타일, 필드 코드 이 4가지 용어를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엔드노트의 기본 용어인데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엔드노트로 반입되는 문헌의 서지 정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엔드노트를 작업하는 작업 파일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용어인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의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이죠. 즉 저널의 출력 스타일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필드 코드라는 것은 MS 워드와 엔드노트가 연동되어 있는 매크로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필드 코드는 작업을 하신 마지막에 논문 작성을 엔드노트와 함께 진행을 한 마지막에 투고하시기 직전에 이 코드는 한번 제거해 주시고 제출을 한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마지막에 이 필드 코드 제거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드노트를 설치된 상태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엔드노트로 모으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수집 부분입니다. 레퍼런스 수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엔드노트 작업하기 위한 첫 번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하시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서 엔드노트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생성을 하시면 특이점부터 하나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워드나 엑셀 파일 같은 것은 작업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하나의 파일을 만들면 하나의 작업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2개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라이브러리와 하나의 데이터 폴더 이 2개를 항상 같이 들고 다니셔야 작업을 에러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내 문서에 저장이 되는데요. 저장을 하실 때는 내문서보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게 안정성 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화면을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가 설치된 지금 PC입니다. 설치된 PC에서 엔드노트를 시작하는 방법은 윈도우 검색창에 엔드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엔드노트 앱이 하나 이렇게 활성화되고요. 이 앱을 클릭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에 라이브러리 작업 중인 파일이 있으시면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 a New Library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Create a New Library를 클릭하면 기본적인 저장 위치는 문서로 되는데 제가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2개의 작업 파일이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2024-1210 실습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라서 작업 파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파일과 데이터 폴더 두 가지의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파일에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라이브러리의 모습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화면 구성은 보시면 상단에 엔드노트에 기본적인 메뉴들이 나타나 있고 우측에 보시면 레퍼런스 목록에 대한 상세 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머리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 레퍼런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룹 패널이 있고요. 좌측 아래 보시면 온라인 서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치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지금은 우리가 처음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비어있는 이 부분이 레퍼런스를 수집하면 레퍼런스 리스트가 나타나는 레퍼런스 리스트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화면 구성 소개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라이브러리에 이제 자료를 담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시연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릴 건데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펀메드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는 대표적인 의학 논문을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고 제가 미리 저희 시연 PC에 펀메드에 의료 서비스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놓고 검색을 진행을 해봤더니 한 500건의 관련 논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기본적으로 펀메드는 베스트 매치 순으로 해서 관련도 높은 논문을 뿌려주는데요. 기본값이 디스플레이 옵션이 한 페이지에 10개의 논문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20개로 좀 바꿔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검색했을 때 관련도 높은 논문 20개를 이 페이지에 있는 20개의 논문을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위치는 Send to 버튼입니다. Send to 버튼에 사이테이션 매니저 마지막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Send to 버튼에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셀렉션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나고 보시면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검색 결과, 즉 제가 디스플레이 옵션을 20개로 했기 때문에 20개의 논문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셀렉션의 부분을 좀 선택을 해서 활성화해 보면 제가 지금 검색한 500건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보이는 이 20개의 논문 중에 몇 개만 선택한 셀렉션 논문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가져가기 옵션 항목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실제 엔드노트 활용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시연은 지금 현재 시연은 해당 페이지 20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로 가져가는 마지막 버튼은 Create 파일입니다. Create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크롬 상단 우측 상단에 보시면 펀메드 MBIB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하여 열어주시면 자동으로 엔드노트 내가 지금 활성화해 놓은 라이브러리로 시스 파일 라이브러리로 20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룹 패널을 보시면 Imported Reference,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에 20개가 모아져 있고 올 레퍼런스에도 20개, 지금 최초 들어간 20개가 모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1, 2, 3번 관련도 높은 3가지 논문만 들고 간다라고 가정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3가지 논문만 선택하고 Send to에 Citation Manager, Selection 3개 되어 있는 부분을 Create 파일 해서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우측 상단 부분을 열기하면 마찬가지로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 폴더에 3개가 반영이 되고 총 all references에 23개가 수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펀메드의 자료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가져오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옵션은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온라인 서치 기능을 통해서 펀메드 자료를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온라인 서치 부분의 3번째 메뉴인 펀메드 NLM을 선택을 하시고 저기 중간에 나타나는 펀메드 검색창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검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펀메드 논문의 고유 넘버인 PMID로 한 건씩 논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가 미리 검색해 두었던 3157-7001이라는 논문을 서치를 해서 펀메드에서 3157-7011이라는 논문을 내 라이브러리로 수집하는 방법은 해당 논문을 선택하고 상단에 플러스 버튼, 플러스 아이콘 보이십니까? 지금 제 화살표가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보이십니까? all references에 23개가 아닌 24개로 레퍼런스가 반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제가 이 펀메드 온라인 서치에서 검색한 SUS로 시작하는 논문이 나의 라이브러리 all reference의 마지막 부분에 SUS 논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펀메드 논문을 우리가 웹상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네트워크가 있는 상태라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온라인 서치 기능을 통해서 검색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펀메드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가 저널을 검색을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엘스비어 저널 사이트라든지 뭐 스프링거 저널 사이트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해당 아티클이 내가 엔드노트로 수집해야 된다라는 선행 연구 자료일 경우에는 사이트 기능을 좀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스프링거 저널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간략 서지 정보 밑에 보시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Cite this article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서 제가 다운로드 사이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엔드노트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면 얘를 선택해서 라이브러리로 바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펀메드 이외에도 다양한 의학 논문을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엔드노트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엑스포트 기능이나 혹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사이트 기능이나 혹은 엔드노트라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한 메뉴들을 통해서 엔드노트로 수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글 스콜라의 경우는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웹사이트라서 몇 가지 설정을 좀 하시고 수집하는 부분이 필요하셔서 제가 이 부분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콜라 검색 화면입니다. 제가 미리 키워드를 넣어놓고 검색 결과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을 띄워두었습니다. 지금 검색 결과 화면에서 학술 검색 결과 화면에서 별도의 엔드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정을 하는 방법은 좌측에 보시면 햄버거 모양의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설정으로 가시면 첫 번째 설정 페이지에 직관적으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디폴트 값이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메뉴에서
엔드노트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해주시면 보이십니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학술 검색에서는 별도의 설정을 하나, 방금 보여드렸던 설정을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다른 거는 하나하나 들고 가셔야 됩니다.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가져가시는 방법은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우측에 다운로드된 구글 스콜라 파일을 열기 하셔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수집하시는 방법이 있다 정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PDF가 있으시면 그 PDF를 바로 엔드노트에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라이브러리 파일로 가셔서요. 파일에 임포트 메뉴의 파일입니다. 지금 혹시 라이브러리를 활성화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에 임포트 파일로 가셔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수집해 놓은 원문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그 PDF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다운로드 받은 요 원문을 하나 넣어두고, 그리고 임포트 옵션을 PDF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가져오고 임포트 옵션을 PDF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포트 해주시면 최근 레퍼런스 반입된 목록에 지금 보시면 제가 수집한 PDF 파일이 서지 정보까지 이렇게 반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쭉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검색 결과 수집 방법 요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퍼런스를 수동 반입하는 방법도 PDF 논문 정보 반입하는 것까지 자료에 담아두었으니까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PDF 논문 정보 반입 같은 경우에는 스캔한 파일이거나 오리지널 PDF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즉, 요즘 PDF에는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에 DOI 정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서지 정보가 자동으로 반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PDF를 이렇게 반입을 하셔도 비어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에디트에 가셔서 서지 정보, 저널명이라든지 타이틀 이런 거는 직접 입력하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단행본이나 웹사이트 정보를 사이테이션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자동 수집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에 북 섹션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 그리고 북 챕터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 웹페이지, 학위 논문, 실제로 투고 규정에 따라서 학술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레퍼런스 타입에 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를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시고 직접 입력하셔야 될 때는 이 교환 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입력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저자명을 입력하실 때입니다. 저자명을 입력하실 때는 성, 콤마 이름으로 입력을 하셔야 에러 없이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웹사이트, 만약에 WHO 자료를 인용한다라고 가정하고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자료나 웹상에 없는 자료를 직접 입력할 때는 이 아이콘을 쓰셔야 됩니다. New Reference 아이콘이고요.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주요 아이콘 두 번째 메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타나고 제가 최대화해서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레퍼런스 타입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티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웹 정보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웹 정보 웹페이지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걸 클릭하는 순간 뭐가 바뀌냐면요. 지금 여기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바뀝니다. 웹페이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URL 정보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웹페이지의 필수 항목인 첫 번째 기간 저자명부터 가보겠습니다. WHO를 풀어서 이렇게 어서명을 적었고요. 제가 여기서 콤마를 어디 찍는지 잘 봐주십시오. 기간명은 맨 마지막에 한번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프리뷰로 가면 풀네임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기간명을 막 중간에 이상하게 찍었습니다. 성 콤마 이름처럼 중간에 이렇게 찍어버리면 보이십니까? 기간명이 성 이니셜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기간명은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어주셔야 제대로 출력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월은 2021년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이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정보를 입력을 하실 때는 대표 URL을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지금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HWO의 사망률 데이터베이스고요. 여기서도 저는 코비드-19의 한국 사망률 요렇게 봤습니다. 전 지금 이거 URL 조금 어그러지긴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입력하시는 방법은 몇 년도 통계를 봤는지 그리고 타이틀은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에서 코비드-19을 받고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 세부적인 요 제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웹사이트의 출판 지역은 스위스 제네바죠. 제네바고 그 다음에 출판사는 후 그리고 제가 지금 인용한 액세스한 날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세이브하면 서머리로 가서 제가 NLM 형식으로 프리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표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은 주요 아이콘 두 번째 메뉴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슬라이드에 보이듯이 저자명 입력, 특히 기간명이라든지 기간명 중간에 콤마가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셔서 에러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레퍼런스는 그룹으로 분류로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룹 분류하는 방법은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그 기능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시연의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그 타이틀이나 저널 이외에도 다른 메뉴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메뉴 항목들을 플러스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필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요거는 어드밴스 부분에서 조금 더 내일 교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원문 자동 반입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찾은 레퍼런스의 원문을 자동으로 찾아서 반입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프리 아티클, 오픈 액세스 아티클도 가능하고 원내, 교 내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구독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PDF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참고문헌 작성 전 라이브러리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레퍼런스를 MS 워드에서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에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레퍼런스 중복 문헌 제거입니다. 레퍼런스 중복 문헌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워드랑 엔드노트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 중복된 레퍼런스로 인해서 그 논문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혹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논문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중복 제거는 논문 작성 전에, 즉 인용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중복 제거하는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ll reference에 커서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메뉴는 라이브러리로 가셔야 됩니다. 라이브러리의 네 번째 메뉴 Find Duplicates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반입한 논문이고 그 뒤에 21번째로 반입한 논문인데 뭘 남길 건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엔드노트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두었냐면 어떤 DB에 따라서 정보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두었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남기시지 말고 캔슬로 취소해 주십시오. 중복 제거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는 캔슬로 취소하시면 중복된 그 후자에 들어온 중복 문헌만 음영 처리가 됩니다. 음영 처리된 부분에 우클릭하셔서 이 중복된 문헌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회색 음영된 부분에 우클릭 그리고 Move Reference to Trash로 휴지통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4건의 레퍼런스만 남고 중복된 4건은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복이 잘 되었는지 한 번 더 검수해 보겠습니다. All References에 커서를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s를 하면 중복된 문헌이 없다라고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워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퍼런스를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기능이 있냐면 특히 의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퍼런스를 수집했을 때는 온라인 온리 논문인데 제가 논문을 투고할 때는 얘가 출판이 돼서 권호 페이지 정보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레퍼런스의 정확성, 최신성을 부여해서 권호 페이지 정보를 부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확인하지 않고 연구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레퍼런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 두었습니다. 이 Find Reference Update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하셔야 되는 남은 기능 두 가지는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하고 저널 텀 리스트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하는 작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대학원 선생님들도 있으셔서 제가 요 참고문헌 출력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학 분야의 기본적인 참고문 출력 스타일은 밴쿠버 스타일, 뭐 AMA, NLM 같은 출력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은 비슷한 가지고 있는 항목은 비슷한데 기호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밴쿠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인용된 문헌을 순서대로 이렇게 문헌의 번호를 매기고 본문의 인용 부분 문장에 이 번호를 기입함으로써 인용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인 경우에 6명까지 작성하고 애더를 표기한다거나 뭐 이때 저자명, 학술지명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LM 약어로 기입을 한다. 이런 약속을 해놓은 학술지 투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의학 분야의 밴쿠버 스타일의 장점은 공간을 최대한 아껴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에는 500여 종의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스타일 중에 NLM, 밴쿠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에서는 NLM 스타일을 한번 저장을 해서 출력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하는 위치는 라이브러리에 아무 레퍼런스 리스트에 아무 레퍼런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미 NLM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막 엔드노트를 설치한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한 8, 9개의 스타일밖에 없으실 거예요. 거기서 NLM을 찾는 방법은 아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고 이 서머리 탭 밑에 보면 이 프리뷰 탭입니다. 프리뷰 탭에 출력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Select Another 스타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Select Another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지금 현재 506개네요. 저의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506개의 아웃풋 스타일을 엔드노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 있으세요. NLM 이렇게 검색을 하면 총 2가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NLM을 선택해서 choose 해주시면 워드 파일에서 엔드노트 리본 메뉴로 가면 스타일에 NLM이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엔드노트에서 저장을 해주시지 않으면 워드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아웃풋 스타일 원하시는 거 Select Another 스타일에서 저장을 해서 Choose로 저장하신 다음에 워드에서 스타일 부분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500여 종의 아웃풋 스타일에 내가 찾는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는 엔드노트 참고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의학도서관으로 요청하셔서 아웃풋 스타일을 요청하신 다음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다운로드 받은 아웃풋 스타일 파일을 엔드노트로 적용하는 방법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가시면 대학원 지도 교수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일반대학원 의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보건대학원 아웃풋 스타일 모두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패스워드가 뭐죠? 네, 저희 지금 잠깐 로그인에 문제가 있어서 아웃풋 스타일 다운로드 받아서 시연은 요 지금 로그인 정보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실에 가시면 자료실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대학원생 학위 논문 아웃풋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의학과 학위 논문 ENS를 클릭을 하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아웃풋 스타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고요. 해당 스타일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열어보면 이 아웃풋 스타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Save As 기능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날짜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아웃풋 스타일을 라이브러리에서 적용을 하셔야겠죠. 같은 위치에서 Select Another Style 가셔서 제가 방금 저장했던 날짜로 검색을 하고 Choose. 그리고 나서 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워드에 제가 오늘 저장한 인제대학교 학과 학위 논문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워드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부분이 저널 텀 리스트 정리하시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하시는 하시는 이유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투고 규정에 따라서 저널명을 표시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어떤 투고 규정에는 저널의 풀네임을 넣으라고 하고요. 어떤 투고 규정에는 ISO 약어를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의학 저널에서는 이렇게 NLM 약어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널마다 이렇게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저널명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엔드노트에는 다양한 자료 수집 통로가 있습니다. 펀메드가 정리하는 저널의 텀 양식이 다르고요. 구글 스콜라가 하는 양식이 다르고 또 리스에서 저널명을 정리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삭제를 하고 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저널 텀을 적용해서 저장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번 실제로 라이브러리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라이브러리 메뉴의 오픈 텀 리스트입니다. 라이브러리 메뉴의 오픈 텀 리스트에 저널 텀 리스트로 가시면 저널 텀 리스트로 오시면 됩니다. 저널 텀 리스트로 가시면 지금 보이십니까? 풀네임 자리에 모두 NLM 약어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저널을 적용하든 풀네임이나 NLM iOS 약어가 뿌려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네임이 있어야 될 곳에 풀네임이 있도록 ISO 약어가 있어야 될 곳에 ISO 약어가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A로 전체 잡아주시고 과감하게 내가 수집한 저널은 모두 삭제를 합니다. 모두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텀 옆에 리스트 탭으로 가셔서요. 텀 옆에 리스트 탭으로 가셔서 엔드노트가 잘 정리해둔 저널 텀 리스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치는
임포트 리스트입니다.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임포트 리스트로 오시면 됩니다. 임포트 리스트로 오셔서 메디컬부터 그러면 14,504건의 4종의 저널이 정리된 텀 리스트가 지금 반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임포트 리스트에 가면 다른 주제 분야도 있습니다. 바이오 사이언스도 저희와 밀접한 분야죠. 그리고 저희와 또 밀접한 분야가 코리아 메디컬 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용하는 선행 연구 자료로 쓰는 저널들 주제 분야를 좀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저는 3개 주제 분야 넣었습니다. 메디컬, 코리아 메디컬 텀, 바이오 사이언스 이렇게 3개 정도 반입을 한 상태에서 클로즈 하겠습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널 텀 리스트로 가서 한번 정리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풀네임이 있어야 19,790종의 저널 텀 리스트가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널에 어떤 투구 양식을 적용을 하든지 풀네임이 있어야 될 곳에 풀네임이 있고 NLM 약어가 와야 될 곳에 약어가 오는 그런 올바른 형태의 저널 형식이 뿌려질 예정입니다. 요까지 하시고 이제 MS 워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MS 워드에서 엔드노트를 이용한 참고문헌 작성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에서 MS 워드를 이용해서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첫 번째 과정은 아웃풋 스타일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아웃풋 스타일은 엔드노트 리본 메뉴의 스타일 메뉴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시연을 통해서 몇 차례 보여드렸던 그 위치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초고를 작성을 하실 때는 우리 의학 논문 형태는 1, 2, 3으로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어서 데이트 순으로 하시면 초고 작성할 때는 어떤 부분에 어떤 레퍼런스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시기가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 삽입하는 방법은 인용할 부분에 커서를 두고 이 리본 메뉴의 Insert Citation 메뉴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드노트 자체 라이브러리를 선택해놓고 이 두 번째 셀렉션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 자체 아이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편한 방법 2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오셔서 저는 초고라고 보고 어서 데이트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테이션을 인용할 부분에 커서를 두겠습니다. 보통 마침표 앞에 온다, 뒤에 온다. 요것도 투고할 저널마다 상이합니다. 요건 투고 규정하시고요. 저는 요 부분에 커서를 두고 첫 번째 Insert Citation의 첫 번째 Insert Citation 메뉴로 가서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은 제가 오늘 키워드 중 하나였던 데모크래시로 검색을 해서 이 중에 제일 오래된 논문을 내가 만약 인용을 했었다 하면 해당 논문 클릭하고 인서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서 데이트 순으로 인용 표시가 나타나고 밑에 레퍼런스 리스트도 자동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역시 인용할 부분에 커서를 두고 저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 수집했던 2가지 자료를 선택을 하고요. 주요 아이콘, 인용 아이콘입니다. 첫 번째 아이콘. 이게 인용을 인설트하는 아이콘입니다. 클릭하면 자동으로 2가지 사이테이션이 인용이 되고 레퍼런스도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로 가셔서 제가 세 번째 레퍼런스를 인용하겠다 하면 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고 인용할 부분에 커서는 둡니다. 그리고 단축키 Alt-E를 함께 누릅니다. Alt-E. 그러면 이렇게 인용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insert citation의 첫 번째로 검색을 하시던지 아니면 라이브러리에서 아이콘을 쓰시던지 Alt-E 단축키를 쓰시던지 편하신 방법으로 인용 문헌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참고 문헌을 추가 삽입하는 방법도 지금 이미 삽입된 인용 부분에 커서를 두고 앞에 방식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을 기존에 인용된 문헌을 삭제하는 방법은 이 Edit Manage Citation 메뉴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레퍼런스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인서트 할 수도 있고 보시면 레퍼런스를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의 내용이 수정됐거나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워드에 있는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를 적용해서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라는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워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 지금 첫 번째 문장의 사이테이션에 제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통합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면 조금씩 내용이 바뀝니다. 수정되어서 여기 insert 인용 문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럴 때 인용 문헌을 추가하는 방법은 Edit Manage Citation을 가셔서 추가를 하시면 편리하게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dit Manage Citation을 가시면 추가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고 이 인용의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인용 부분에 내가 사이테이션을 추가하는 방법은 아까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내가 네 번째 지금 인용은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맥상 삭제를 해야 되면 Edit Reference에서 Remove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삭제를 하셔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 인용된 인용 문헌들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스타일을 한번 NLM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웃풋 스타일도 변경되고 레퍼런스 리스트도 자동으로 NLM 스타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세 번째 문장, 이 자체를 첫 번째 문장으로 위치 변경을 한다 하실 때는 문장 전체를 위로 올려주시고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1번 문헌으로 문장 순서도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MS 워드를 활용해서 엔드노트 사이테이션을 인용 레퍼런스 작성하는 방법이었고 마지막으로 엔드노트를 활용한 이 논문을 투고하시기 전에 이러한 지금 엔드노트 작업 필드 코드가 씌워져 있습니다. 회색 음영으로 필드 코드가 씌워져 있는데 우리가 투고 규정에 좀 엄격하게 되어 있는 투고 규정이나 혹은
피드백을 받을 때 상대한테 피드백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드 코드 없이 깨끗한 워드 파일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수정하실 때 에러 발생률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 코드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Convert Citation in Bibliography의 두 번째 메뉴입니다. 여기서 Convert to Plain Text로 클릭을 하면 이 필드 코드를 제거하는 순간 더 이상 수정은 안 되는데, 그러면 필드 코드를 제거한 워드 파일만 별도로 저장을 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확인. 그래서 필드 코드가 없는지 있는지는 보시면 지금 회색 음영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필드 코드 제거된 이 새로운 새 문서를 저장해서 주고 받으셔서 피드백 받으시면 원활하게 또 에러 없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레이아웃 설정이라든지 오늘 중간중간에 레퍼런스 그룹핑하는 그런 관리 부분, 그리고 내일 레퍼런스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는 부분은 우리 내일 같은 시간에 엔드노트 어드밴스드 활용 교육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논문의 레퍼런스를 작성하는 단계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